안녕하세요. 예, 열혈관 객체 중심 자바 저자 강윤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컴퓨터를 상대로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. 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어색하실 거예요. 그죠? 네. 저 역시도 지금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첫 시간은 그냥 가벼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돼요. 네. 대신 이제 어, 자바 언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짧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어,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인데요. 항상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환상이 있어요.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. 뭐 이런 환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컴퓨터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. 진짜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뭡니까? 라는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.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? 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머리가 좋아야 돼요. 뭐 코딩 빨리 쳐야 돼요.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얘기 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결국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주는 거예요. 우리가 그 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도 한국어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똑같아요. C 언어로도 할 수 있고 C++로 할 수 있고 자바로 할 수 있고 뭐 오브젝티브 C 같은 언어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컴퓨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나랑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중간에 쓰이는 도구가 그 언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예요. 제일 중요한 능력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언어마다 특징이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패러다임 중에서 가장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. 객체지향 패러다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자바 언어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는 건 사실은 이걸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는 거로 생각하셔도 무방해요. 왜냐하면 자바가 이 객체지향 방식 언어 중엔 가장 성공한 언어니까요. 예. 자, 그래서 언어마다 특징이 있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그 특징이 있는데 자바는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자바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 전엔 어땠었냐라는 얘기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우리가 언어를 이제 좀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누자면 저수준 언어, 로우 레벨의 언어와 고수준, 하이 레벨의 언어를 이제 구분을 해줍니다. 이 저수준의 언어라고 얘기해서 뭐 레벨이 낮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이게 기계어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저수준이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가까울수록 고수준이라고 불러요. 높은 그 추상화된 레벨이라고 얘기하거든요, 우리가. 근데 이 레벨이 높을수록 우리가 고수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에 보면 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그 중간에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죠. 그래서 주인공이 원하는 바를 막 해주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SF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실행해주는 거 있죠. 자, 그거를 이제 그것도 언어거든요. 그죠? 자,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고수준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. 인간이 이해하는 바 혹은 주인이 명령하는 바를 알아차릴 정도의 언어니까. 그죠?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죠.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고수준의 언어와 저수준의 언어 중에 일단 로우 레벨 언어부터 볼게요. 예. 그 저수준의 언어 중에 가장 대표 주자는 어셈블리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고수준의 언어의 가장 대표 주자는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흔히들 이제 C 언어 그러면 이제 뭐 메모리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C 언어는 고수준 언어예요. 예, 자바랑 똑같이. 다만 자바 쪽이 조금 더 고수준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. 왜요? C 언어도 인간이 이해하는 스타일로 언어를 작성하잖아요. 그래서 고수준 언어에 들어갑니다. 예. 자, 이제 로우 레벨 언어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?
장점은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거든요. 그러니까 최적화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. 그죠? 메모리나 사실 기계에 가깝다.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뭐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죠. 예, 프린터 드라이버, 뭐 MP3 드라이버,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계어에 가까운 그 밑바닥으로 가야 되거든요. 뭐 그런 물론 요새 인베디드 C로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저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수준 언어는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가능합니다. 반면에 하드웨어에 가깝다 보니까 이해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요. 없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.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자바 언어는 고수준의 언어니까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겠죠. 자, 고수준의 언어 봅시다. 고수준의 언어는 뭐라고 얘기하죠?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죠. 물론 여기서 문법 하나 틀리면 제대로 안 돌아가죠. 네. 빠른 개발을 강조합니다. 네. 이거는 기계가 발전하면서부터 인간의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요즘 중요시하는 거는 개발의 생산성과 안정성이거든요. 예, 그 두 개를 만족시켜야지만 좋은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흔히들 어떤 일을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. 근데 장인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명작을 만들어내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래머는 장인 정신도 필요하긴 하지만 약간 공장장 정신 같은 것도 필요해요. 무슨 얘기냐면 좋은 제품을 빨리 찍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. 지금 이제 저희가 웹 쪽 넘어가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넘어가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레임워크에서도 무거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가벼운 프레임워크, 경량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현대 시대는 무거운 프레임워크 쓰는 시대가 아니라 경량 프레임워크, 가벼운 프레임워크 쓰는 시대거든요. 이 경량 프레임워크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. 개발 시간이 줄어들어요. 개발 시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요즘 언어들은 전부 다 무슨 언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수준 언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.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. 단점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여러분이 CPU를 다 이해하고 메모리를 다 이해해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자바 같은 언어는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자바는 메모리 관리 부분이 없어져요. 메모리 관리를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한테 맡겨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운전할 때 그 자동 오토매틱 기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오토 자동차랑 수동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?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최적화된 건 어렵습니다. 근데 운전하기 편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빨리 배울 수도 있죠.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단점이죠. 완벽한 성능, 최적화된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. 이거는 뭐냐면 빠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우리가 흔히 이런 걸 API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런 게 풍부하다 보니까 API가 풍부한 언어일수록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? 갖다 쓰는 거죠. 그런 스타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지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고급 언어, 이제 하이레벨 언어랑 그 중간에 이제 새로운 애가 등장을 합니다. 저수준의 언어로 번안하는 작업이죠. 이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죠? 컴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. 컴파일하는 이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흔히들 컴파일러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C 언어로 헬로 월드를 하나 짜요.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코드로 짭니다.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코드죠. 헬로 월드를 하나 짭니다. 여러분 이거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exe 파일을 만들어내죠. 네. 델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이런 언어들이 이제 그 exe 같은 파일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이거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바로 뭐하죠? 실행이 가능합니다. ex 파일 뭔지 아시죠? 이거 윈도우에서 그냥 놓고 돌리시면 그냥 실행되는 거죠. 이 파일이 하나